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EP.01 고조선 건국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EP쟁이 요하문명과 한국 이야기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묻힌 곳은 지금의 국경 너머에도 있었습니다. 만주 한복판에서 한국식 유물이 수천 점 쏟아졌는데요. 그 유물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중국은 자기네 문명이라 주장하지만 증거는 다른 말을 합니다. 유물 분포도가 우리 한반도와 정확히 이어져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1980년대 요하 유역 발굴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땅에서 옥으로 만든 용 모양 장식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 옆에서는 거대한 돌무지 무덤이 차례로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적군의 요하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홍산문화라는 신석기 문화였죠. 홍산문화는 중국 황하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섰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이 문화의 유물이 황하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오히려 우리 한반도 방향으로 곧장 뻗어 내려왔거든요. 옥결이라는 귀걸이, 모양 장신구가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같은 모양의 그 옥결이 강원도 고성에서도 출토되었는데요. 요하와 한반도가 같은 문화권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로 들어서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만주 일대에서 비파형 동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칼은 이제 중국식 직선검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죠. 허리 부분이 부드럽게 휘어진 독특한 곡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모양은 오직 만주와 한반도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요령성 조양 일대에서만 수백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한반도 남쪽 끝 전라도에서도 같은 모양이 출토되었죠. 직선거리로 1500km가 넘는 광활한 분포였는데요. 그 안에서 같은 양식의 청동기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죠. 그런데 비파형 동검만 함께 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돌무덤, 고인돌이 함께 분포하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 고인돌의 약 40%가 한반도에 몰려있죠. 그 숫자만 무려 4만 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고창과 화순, 강화의 고인돌은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죠. 그리고 이 고인돌이 요동반도에도 그대로 분포했는데요. 요동의 석봉산 고인돌은 한반도 것과 형식이 같았습니다. 받침돌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린 탁자식 구조였는데요. 이건 한반도 북부에서 흔히 보이는 양식과 일치했죠. 결국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분포가 거의 겹쳤는데요. 고고학자들은 이 일치가 우연일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 겹친 영역이 바로 고조선의 간격으로 지목된 곳이었습니다. 요하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한반도 유물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비파형 동검의 형태는 중원 청동기와 분명히 달랐는데요. 곡선날과 손잡이 결합 방식이 만주와 한반도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왔거든요. 중국 학계는 한동안 이 동검을 북방 청동기 일부로 묶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출토 지점을 지도에 찍어보니 그림이 전혀 달라졌는데요. 동검 분포가 요하 동쪽에서 한반도 남부까지 하나의 띠로 이어졌거든요. 이 띠는 중원 청동기 분포와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역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권역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권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여기에 고인돌 분포까지 폭앤이 일치가 더욱 뚜렷해졌는데요. 한반도와 만주 남부의 고인돌 수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동검과 고인돌이 같은 영역에 함께 묻혀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유물과 무덤 양식이 함께 겹친다는 건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을 고조선의 실제 강역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강역에 정확한 경계를 두고 학계 이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재온영설과 재평양설이 대표적인 두 갈래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두 설 모두 만주 일부를 고조선 영역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결국 만주 한복판의 한국 유물은 그저 흩어진 물건이 아니었는데요. 그것은 한 정치체가 그 땅을 무대로 살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또 한 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물이 가리킨 간격과 기록 속 간격 사이에 묘한 균열이 있었거든요. 사료 속 고조선의 강역은 생각보다 좁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물 분포는 그 좁은 경계를 한참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비파형 동검은 요서 깊숙한 곳에서도 꾸준히 출토되고 있었는데요. 그곳은 일부 기록이 그어둔 경계선보다 훨씬 서쪽이었습니다. 고인돌 역시 한반도를 넘어 요동 일대 빼곡히 분포해 있었죠. 유물이 가리키는 문화권과 기록 속 간격이 어긋나 있었던 셈인데요. 이 균열을 두고 학계에선 오랫동안 의견이 갈려왔습니다. 한쪽은 요하 일대까지 고조선 문화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쪽은 문화권과 정치 간격은 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두 입장 모두 사료와 유물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엔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그래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흔들리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비파형 동검 문화권은 중국 중원의 청동기와 분명히 달랐다는 점이었죠. 형태도 제작법도 매장 방식도 중원 청동기와 결을 달리했거든요. 즉 요하 일대 청동기 문화는 독자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독자성은 한반도 청동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고요. 사료가 침묵한 자리를 유물이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강경 논쟁은 단순한 영토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었네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도 새 발굴이 나올 때마다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서 지역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들은 충격이었는데요. 중국 학계조차 이 유물의 계통을 쉽게 설명하지 못했죠. 비파형 동검은 중원 청동기와 형태부터 완전히 달랐거든요. 손잡이와 칼몸을 따로 만들어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중원에서는 이런 분리식 동검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수천 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이 분포는 한 문화권의 흔적이라고 봐야 자연스러웠는데요. 중국은 이 유물을 동북공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인돌 분포가 동검 분포와 거의 정확히 겹쳤던 것이죠. 한반도와 만주 남부의 고인돌 수는 4만 기를 넘었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에 가까운 압도적 수치였죠.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두 유물은 한 묶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동반 분포는 단일 문화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데요. 그 문화권의 중심은 한반도와 만주 남부였던 셈이죠. 요하 문명의 일부 요소가 이 문화권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홍산문화 옥기 중에는 우리 신석기와 닮은 것도 있었는데요. 물론 모든 요하 문명을 한국사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갈래가 우리와 깊게 얽혀 있었다는 해석이 있죠. 그래서 만주에서 나온 동검은 단순한 외국 유물이 아닙니다. 그 칼날의 곡선은 우리 땅의 검과 정확히 같은 형태였죠. 고인돌 역시 만주 남부와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는데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우리 땅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분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을 보여주는데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겹치는 지역은 거의 일치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영역을 고조선의 문화권으로 해석합니다. 만주 한복판에서 나온 유물이 우리 이야기로 이어지는 셈이죠. 물론 간격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료가 부족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제 입장에선 이게 좀 아쉽지만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다만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땅속에서 분명히 말을 거는데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은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만주의 흙 속에 묻혀있던 우리 흔적이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고조선의 간격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 이야기가 또 한번 흔들립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 쓰인 한 줄이 우리 역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